여보, 여보.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왜 그래? 뉴스 봐요. 빨리. 정희가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호바이오텍이 신약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임상이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여보 투자한 회사가 저 회사 맞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서재로 뛰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마이너스 30% 하한가. 7억 8천만 원이었던 투자금이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민수가 소리쳤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뛰어와서 물었어요. 2억. 2억이 날아갔어.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억이요? 하지만 아직 5억은 남아있어. 곧 회복될 거야. 민수는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악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족에게 돈을 아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손목시계의 야광 숫자가 5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민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정확히 5시 30분, 1분도 늦지 않게요. 그는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차가운 마루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냉기마저 전기료 절약의 증거처럼 느껴졌죠. 집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로는 이런 고요함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고 아들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집에는 민수와 정희 둘만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자 찬 공기와 함께 어제 저녁 반찬들이 그를 맞이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딱 3가지요. 민수의 뇌리에는 항상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금치나물 한 접시에 들어간 참기름 몇 방울, 된장찌개에 넣은 두부 반모, 멸치볶음.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었죠. 정희가 혹시 몰래 반찬을 더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다행히 어제와 똑같은 반찬 3가지만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정희가 잠에서 깼어요. 57세의 나이에도 아직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요즘 들어 깊어진 팔자주름이 그녀의 피로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네, 지금 나갈게요. 정희는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민수는 이미 냉장고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팔짱을 낀 채로요. 어제 반찬 그대로 있지? 새로 만들 생각하지 마. 네. 알았어요.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밥을 데우는 소리가 부엌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체념이 묻어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정희의 마음속에서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검소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곤 했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험 잘 보면 치킨도 사주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주고.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상 차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희의 회상을 끊었어요. 두 사람 만의 아침 식탁이 차려졌어요. 어제와 똑같은 반찬 3가지가 소박하게, 아니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여보, 오늘 큰딸이 와요. 승진 발표 나는 날이라고 해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승진 발표가 뭐 대수야?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 건데 달걀이라도 하나 더 붙여주면. 달걀 1개가 300원이야. 그걸 모르나? 오랜만에 온다고 뭘 특별히 해줘야 해. 평소에 먹던 거 먹으면 되지. 민수는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 소리가 식탁 위에서 딱 하고 울렸어요. 마치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망치 소리처럼요. 정희의 어깨가 조금 더 움츠러들었어요. 그녀는 묵묵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큰딸이 어릴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뭔가 특별한 걸 해줬는데
첫 월급 받았을 때도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그때는 여보도 기뻐했었는데 아마도 암 수술을 받고 돈에 더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큰딸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33세의 큰딸은 여전히 예뻤지만 회사 다니는 고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왔네.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돌렸어요. 일어서지도 않았죠. 승진 발표 어떻게 됐어? 정희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이 먼저 손을 빼는 바람에 어색하게 허공을 집었어요. 아직 안 났어요. 오후에 발표해요. 큰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왜 벌써 와? 발표 나고 오지. 민수의 첫마디였어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오랜만에 뵙는 건데. 큰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 먹고 가려고. 정희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네, 엄마. 그런데 뭔가 맛있는 거 있어요? 큰딸의 눈에 기대가 스쳤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 따뜻한 음식들을 기대하면서요. 어제 반찬 있어. 그걸로 먹어.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제 반찬이요? 큰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어요. 응.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충분하지. 아빠. 저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뭘 특별히 해줘야 해. 돈이 나무에서 열리나?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어요. 리모컨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조금 거칠어 보였어요. 큰딸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눈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엄마, 정말 어제 반찬만 있어요? 큰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정희는 말끝을 흐렸어요. 딸 앞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딱 3가지야. 이거면 충분해. 아빠, 저 정말 오랜만에 온 거예요. 승진 발표도 있고. 승진도 안 된 걸 가지고 뭔 호들갑이야? 그리고 오랜만에 온다고 뭘 해줘야 해? 내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먹고 살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큰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정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막았어요. 그래도 뭐야? 아무 이유 없이 돈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큰딸이 결혼할 때도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데 또 뭘 해달라는 거야? 아빠, 제가 언제 뭘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와서.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어릴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아빠가 직접 짜장면을 사주러 갔던 그때를. 생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던 그때를. 하지만 지금의 아빠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랜만에 와서 뭐? 돈 쓰게 해달라고?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알잖아.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냥. 큰딸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냥 뭐야? 명확하게 말해봐. 민수는 팔짱을 끼고 딸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가족이 아닌 남처럼요. 이때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30세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식당 일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해 보였어요. 동생이 왔네. 큰딸이 억지로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아직 붉어져 있었어요. 응, 누나도 왔구나. 뭐야, 울었어? 아들이 누나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아니야. 그냥. 또 아버지 때문이야?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뭐가 또야? 내가 식당 망하게 생긴 걸 내 탓으로 돌리려고? 민수가 아들에게 돌아섰어요. 아버지.
저 식당 망하게 생겼다고 언제 말했어요? 말 안 해도 뻔하잖아.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힘든 게 사실이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럼 힘들면 접어. 왜 계속해? 아버지, 제가 포기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그래, 그 투자한 돈 말이야. 그거 어디서 났는지 기억하나?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기억하죠?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도와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큰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어?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라고 했었는데.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투자든 대출이든 돈은 돈이야. 언제 돌려줄 건지 분명히 해야지. 정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여보, 그만해요. 아이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만하긴 뭘 그만해. 분명히 해야 할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할 얘기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희더러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소리 했나? 오고 싶으면 와. 단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큰딸과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은 감정이 읽혔어요.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깊은 상처였어요. 엄마. 큰딸이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오지 않을게요. 그게 좋겠네. 민수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큰딸과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아니라 돈으로만 계산되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큰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딸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네, 엄마. 건강하세요. 아들도 일어섰어요. 승진 발표. 잘 되길 바라.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큰딸의 대답이 너무나 정중하고 차가웠어요. 마치 남처럼요.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여보도 그때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설거지통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이 볼까 봐요.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아이들의 표정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이게 맞아. 아이들이 철이 없는 거야.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라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중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그럴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아니면 돈이 더 소중해진 건 아닐까? 언제부터 나는 돈 계산기가 되어버린 걸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사치예요. 사치.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희가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큰딸의 목소리였어요. 딸아. 승진 발표 어떻게 됐어? 승진됐어요, 엄마.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축하해, 딸아.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큰딸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왜?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승진했다고 전화드리려고요. 아빠한테도 얘기해줘. 기뻐하실 거야. 정희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큰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도. 엄마 괜찮아요. 진짜로요. 큰딸이 말을 끊었어요. 그냥 엄마한테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승진하면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아,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만 건강하세요. 저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딸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도 힘드시죠? 아버지 때문에. 저희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야, 딸아.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전 끊을게요. 사랑해요. 딸아.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들렸어요.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흐느꼈어요.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묵묵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반찬들을 데우면서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큰딸이 승진했는데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을 텐데 치킨도 시키고 케이크도 사고 큰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민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큰딸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절약해서 저축하고 나중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돈이 가족보다 소중해진 건 아닐까? 아니야. 세상에 돈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나?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반찬 3가지가 놓인 소박한, 아니 초라한 식탁이었어요. 큰딸이 승진했다고 전화 왔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민수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축하 인사라도. 축하해서 뭐가 달라져? 월급이 조금 오르는 정도지. 그래도 뭐야? 승진했으니까 뭔가 해줘야 한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싸움만 날 테니까요. 두 사람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어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차갑고 기계적으로요. 정희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집 식탁이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떠들썩했는데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고 지금은 마치 남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민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큰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아들이 친구들 자랑하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거구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아직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뉴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큰딸의 실망한 표정,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정희의 눈물. 내가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절약하고 저축하고. 이게 맞아. 가족들이 철이 없는 거야.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가족에게 돈을 아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민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아니야, 그럼 안 돼. 돈을 아끼는 게 맞아.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큰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오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울다가 지쳐서 잠든 것 같았어요. 가족에게 돈을 아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아침에 했던 독백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똑같이 행동했었죠. 반찬 3가지, 달걀 하나 아까워하고 아이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큰딸이 승진했는데.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을 텐데. 치킨도 시키고 외식도 하고. 그때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없었는데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민수는 뒤척였어요. 정희가 깰까봐 조심스럽게요.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걸까? 아니야, 작년에 암 수술하려고 빌린 돈 갚아야지.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까? 그럼 나는 뭐가 남는 거지? 돈? 저축 통장? 그게 가족보다 중요한 건가? 민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절약하는 게 맞아. 아이들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민수는 겨우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는 어린 큰딸이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꿈속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관대하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꿈에서 깬 민수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가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꿈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마당이 더 넓어 보였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때 울타리 너머로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꿀꿀꿀꿀. 그 돼지는 정말 컸어요. 마치 작은 소만 했죠. 온몸이 분홍빛으로 윤기가 흘렀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건강해 보였어요. 돼지는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꿈속의 민수는 신기해하며 돼지를 바라봤어요. 돼지는 민수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강아지처럼요. 그리고 민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기뻐했어요. 꿀꿀꿀 꿀꿀꿀. 돼지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전혀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름다운 선율처럼요. 민수가 돼지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민수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돼지 꿈이었어. 민수는 일어나 앉았어요. 꿈속의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돼지의 분홍빛 피부, 윤기 나는 털,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 돼지 꿈은 돈 꿈이라고 하던데. 민수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고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옆에서 정희가 뒤척였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꿈을 좀 이상하게 꿨네. 무슨 꿈? 돼지 꿈.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돼지 꿈? 정말? 왜 뭐가 이상해?
돼지 꿈은 돈 꿈이잖아요. 길몽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런 미신 믿나? 민수는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미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돼지 꿈꾸고 좋은 일 생긴 사람들 많다고요. 정희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는 마.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민수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로또. 로또를 사볼까? 아니야, 그건 돈 낭비야. 하지만 이런 꿈을 꿨는데. 한 장 정도는. 민수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왔어요. 정확히는 편의점이 있는 쪽으로요. 그는 지금까지 로또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돈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꿈속에 그 돼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한 장만 사보자. 1,000원이니까. 그 정도는. 편의점에 들어서자 로또 판매기가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사는 게 맞을까? 1,000원이면. 라면 하나는 살 수 있는데. 그때 편의점 사장이 인사했어요. 민수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아, 네. 뭘 사러 오셨어요? 민수는 로또 판매기를 흘끗 보았어요. 로또. 한 장만요. 편의점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가 로또를 사시다니. 첫 번째네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특별한 날인가 봐요? 꿈이라도 꾸셨나?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네. 돼지 꿈을. 와, 돼지 꿈이요? 그거 대박 꿈인데. 이거 정말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사장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또 용지를 꺼내서 민수에게 주었어요. 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수동? 자동?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니까 자동으로 하시죠. 기계가 선택해주는 거예요. 민수는 1,000원을 내고 로또를 받았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정말 당첨될까? 민수와 정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보지 않던 로또 추천 방송이었어요. 여보, 떨려요. 정희가 민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없어.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손에 든 로또 용지가 축축해질 정도로 손에 땀이 났어요. 자,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번호 7번. 민수가 로또 용지를 확인했어요. 7번이 있었어요. 두 번째 번호 14번. 14번도 있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세 번째 번호 23번. 23번도 맞았어요. 정희가 어머 하고 소리쳤어요. 네 번째 번호 31번. 31번도 있었어요. 이제 4개나 맞았어요. 다섯 번째 번호 38번. 38번. 5개째까지 맞았어요. 여보. 이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섯 번째 번호 45번. 45번까지 맞았어요. 민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보너스 번호는 12번입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6개 번호가 모두 맞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또 용지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6개 번호가 모두 맞았어요. 1등. 우리가 1등이야.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번 주 1등 당첨자는 1명입니다. 당첨금은 15억 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5억이에요, 여보. 정희가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수의 첫 번째 생각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10억.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안전하게 저축해야 하는데.
민수는 정희와 함께 로또 본사에 갔어요. 당첨금을 수령하러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로또 본사 직원들이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10억을 어떻게 나눠서 저축할까? 은행별로 분산해서. 정기예금, 적금, CMA. 절대 위험한 투자는 안 돼. 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저축할 예정입니다.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철저히 노후 대비용입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옆에서 정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보, 아이들한테 소식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리긴 뭘 알려? 알리면 뭔가 달라고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돈이야.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10억이에요, 여보. 아이들 도와줄 수도. 도와줘? 뭘 도와줘? 큰딸은 전세 문제, 아들은 식당 문제.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 생각이 가득했어요. 큰딸이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간절해 하는데, 아들도 식당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조금만이라도. 결국 정희가 먼저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빠가 로또에 당첨됐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로또요? 아빠가요? 응, 1등이야. 15억. 15억이요. 큰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정희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이건 없는 돈이라고. 노후 자금으로만 쓸 거라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아버지답네요. 큰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딸아. 괜찮아요, 엄마. 이미 예상했어요. 미안해, 딸아. 엄마가 뭐라고 해봤는데. 엄마가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요. 큰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이어서 아들에게도 전화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어요. 10억이요? 와. 처음에는 놀랐지만 없는 돈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곧 체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동생아. 괜찮아요, 엄마. 이미 예상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 쓸 분이 아니라는 거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억. 10억이 생겼어.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꿈 같았어요.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네. 정희와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좋은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좀 실망한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게 맞아. 함부로 돈을 나눠주면 안 돼. 아이들이 나중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큰딸이 전세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는데. 아들도 식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걔들이 해결할 문제야. 나는 내 노후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상했어요. 10억이라는 거액이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더 모아야 할 것 같았어요. 10억으로 충분할까?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더 모아야 해.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여보, 그래도 아이들한테. 정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또 그 얘기야?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10억이에요. 조금만이라도. 조금이 얼마야? 1억? 2억?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그래도 한 번만. 안 돼. 절대 안 돼. 민수는 숟가락을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면서. 큰딸은 전세 때문에, 아들은 식당 때문에. 조금만 도와줘도 될 텐데.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혼자서 은행에 갔어요. 당첨금을 나누어 저축하려고요.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분산 저축할 겁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요. 투자는 생각 안 하세요? 펀드나 주식 같은. 절대 안 합니다. 안전한 예금만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금 금리가 낮아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관없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수는 10억 원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했어요. 2억씩 5개 은행에요. 모두 정기예금으로요. 이제 안전해. 매월 이자만 40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큰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승진 발표 날 실망했던 그 표정이요. 딸이 전세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는데 1억 정도만 줘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오랜만에 큰딸과 아들이 함께 집에 왔어요. 정희가 간청해서 겨우 온 거였어요. 아버지,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큰딸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고마워. 민수의 대답도 건조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쓰실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써? 이건 노후 자금이야. 아버지, 저희가 뭔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은 여유롭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큰딸이 말했어요. 여유롭게? 지금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고 있어. 민수는 딱 잘라 말했어요. 반찬 3가지 고집하시면서요? 아들이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찬 3가지면 충분하잖아. 뭘 더 해? 아버지, 10억이 있으시면서. 10억이 있어서 뭐? 그 돈은 없는 돈이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포기하자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큰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정희가 만류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할 얘기도 다 했고요. 무슨 할 얘기를 다 해? 이제 와서 뭘 더 할 얘기가 있다고.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없어요, 아버지. 정말 없어요. 큰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럼 됐네.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정희만 남은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여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또 뭐야? 아이들이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실망? 뭘 실망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뭐야? 계속 그런 소리 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신기하게도 민수는 로또에 당첨된 후 오히려 더 짜게 살기 시작했어요. 10억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보, 달걀이라도 하나 더. 달걀값도 올랐어. 한 개에 350원이야. 하지만 이제는 뭐야?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라고. 민수는 여전히 반찬 3가지를 고집했어요. 심지어 전기료까지 더 아끼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을수록 더 아껴야 해. 이게 커지면서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 심리였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가끔 외식이라도. 외식?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왜 밖에서 비싼 돈 주고 먹어? 그래도 이제는 여유가. 여유? 무슨 여유?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민수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요. 정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10억이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사세요? 예전보다 더 짜게 사시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지. 돈이 있을 때 더 아껴야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 돈이 있다고 펑펑 쓰기 시작하면 금세 없어져. 민수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어요. 10억이에요, 여보. 1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민수는 단호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는 혼자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한 10억 원과 매월 쌓이는 이자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10억 2천만 원이 넘었네.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이 늘어날수록 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의료비 상승률도 고려하면 최소 15억은 있어야 안전할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계산만 들어 있었어요. 가족 생각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아이들은 알아서 잘 살겠지. 나는 내 노후만 준비하면 돼. 정의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하지만 정작 정의는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돈을 쓰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돈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통장을 덮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은데. 돈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거든요. 가족보다도 말이에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10억 2천만 원. 몇 달 사이 이자가 붙으면서 조금씩 늘어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만족스럽기보다는 불안해 보였어요. 아직 부족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의료비도 계속 오르고 최소 15억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 계란말이였어요. 반찬은 바뀌어도 여전히 딱 3가지만이었죠. 10억이 있어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민수는 더 철저하게 절약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큰딸이 온다고 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또 뭔 일로? 민수는 통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큰딸이 며칠 전 전화해서 심각한 목소리로 아빠와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는 걸요. 아마도 전세 문제일 거였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큰딸이 들어서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세 문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왔네.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이었죠. 딸아, 많이 말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고.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번이나 연습해온 말이었지만 막상 꺼내려니 쉽지 않았어요. 뭔 얘기? 민수가 드디어 통장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전세 때문에요. 큰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세가 어쨌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안 주겠다고 해요. 집을 팔겠다고. 큰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다른 집 알아보지. 민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지금 살던 곳이 2억이었는데 비슷한 조건으로 찾으려면 최소 3억은 있어야 해요. 큰딸이 설명했어요. 그럼 돈을 더 마련해야지. 그래서 아빠한테. 큰딸이 말을 망설였어요.
정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래서 뭐?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빠, 1억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큰딸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는 딸을 빤히 바라보다가 냉소를 띤 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 얘기구나. 아빠,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간절해요. 남편이랑 둘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1억이 모자라요. 그게 내가 해결해줄 문제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빠, 아빠는 지금 10억이 있잖아요. 10억이 있어서 뭐? 그게 내 돈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정말 막막해서. 큰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막막하면 해결책을 찾아야지 왜 남한테 손을 벌려? 민수는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남이요? 아빠, 저 아빠 딸이에요. 딸이어서 뭐? 딸이면 부모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수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여보, 그만해요. 정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뭘 그만해? 분명히 해야 할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할 얘기요? 큰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내 가정은 내 책임이다. 나는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해.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1억이면 아빠한테는 작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작은 돈? 1억이 작은 돈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도 10억 안 되잖아요. 갑자기 로또로 생긴 돈인데. 갑자기 생긴 돈이어서 함부로 써도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큰딸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명확하게 말해봐. 민수는 팔짱을 끼고 딸을 노려봤어요. 큰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일해도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동안 어디서 살아요? 그걸 왜 내가 걱정해야 해? 아빠가 제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라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할 것 뻔해. 안 그럴게요. 정말 이번만. 믿을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큰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아빠. 아빠는 정말 변했어요. 뭐가 변했다고? 예전 아빠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힘들면 뭐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전? 예전에는 돈이 없었잖아. 그때가 더 나았어요.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돈이 없을 때가 더 나았다고. 그럼 지금 돈 없이 살아봐. 민수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아빠. 큰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누나? 아들은 누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너도 왔네. 민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도 진지했어요. 또 무슨 일? 식당. 식당 때문이에요. 아들이 말했어요. 식당이 어쨌다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하든가. 민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모든 게 올랐는데 매출만 떨어지니까. 그게 내 알바야? 아버지, 2억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2억?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는 1억, 나는 2억? 아버지, 제가 정말 절실해서. 절실하면 식당 접어. 민수는 단칼에 말했어요. 식당을 접어요? 응. 안 되는 장사 왜 붙잡고 있어?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민수는 무관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젊으니까 다시 일어서지 뭐. 다시 일어서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젊으니까 가능하잖아. 민수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어요. 큰딸과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언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봤어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이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정말 절실해서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손 벌린다고요?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면 뭐야? 저희는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움? 돈 달라는 게 도움이야? 민수는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아버지, 10억이 있으시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10억이 있어서 뭐? 그게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야? 민수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걱정은요? 큰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희 걱정해 주신 적이 언제 있어요? 걱정 안 했다고. 내가 너희들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지금은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한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어요. 큰딸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랑이 뭔데? 사랑은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돈을 줘야 해?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마음이라도. 큰딸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변했어요. 마음? 내가 마음이 없다고. 있다면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힘든 게 내 탓이야? 탓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돈 달라는 거잖아. 민수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 후 조용히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큰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다고?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큰딸의 말에 정의가 따라 하고 말렸지만 큰딸은 계속했어요. 10억이 있으면서도 자식들 도와주기 싫어하는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도와주기 싫어한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나는 너희들 장래를 생각해서. 장래요? 아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희 장래를 생각하신다고요? 누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저는 사업이 망해가는데? 그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야? 그럼 뭘로 해결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능력이요? 큰딸이 차갑게 웃었어요. 저희한테 능력이 없다고요?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걸하지 않겠지. 민수의 말에 형제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구걸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뭐야?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야? 저희가 구걸했다고요? 큰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면 뭐야? 민수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남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본 후 조용히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구걸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오지 마. 네, 그럴게요. 큰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다시는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을게요. 그게 좋겠네. 민수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남매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큰딸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딸아,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도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얘들아. 정희가 간신히 말했지만 남매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큰딸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동생아, 우리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가야겠어. 그런 것 같아, 누나.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10억이 있으면서도 자식들 도와주기 싫어하는 아버지라니. 이제 기대하지 말자. 정말로. 응. 다시는 기대하지 마.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서로는 도와주자. 당연하지. 누나 전세 문제.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고마워. 너 식당도 어떻게든 해보자. 응, 아버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남매는 서로를 격려하며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여전히 통장을 보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 아이들이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실망? 뭘 실망해? 민수는 통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힘든가 봐요. 힘들면 더 노력하지 뭐. 여보. 10억이 있으면서. 또 그 소리야?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1억, 2억 정도는. 1억, 2억이 적은 돈이야? 아니지만. 하지만 10억에 비하면. 10억에 비하면 뭐? 함부로 써도 되는 돈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큰딸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들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10억이나 있으면서 저녁 식탁은 더욱 차가웠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시래기나물, 두부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여전히 딱 3가지만요. 여보. 정희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일은 잊어버려. 잊어버리라고요? 응. 아이들이 철이 없었던 거야. 철이 없었다고요? 그래. 부모한테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민수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힘들면 더 노력해야지. 부모한테 의존하면 안 돼. 의존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같은 얘기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밥을 먹는 척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큰딸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아들도 식당이 망하면 10억이나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민수는 정희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 말이 틀렸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해? 아이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부탁하는데. 절실하다고 다 들어줘야 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시면. 고민? 뭘 고민해? 10억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라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많으면 뭐? 많을수록 좋은 거지.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정희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 1억, 2억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너무했나? 큰딸이 울면서 부탁하는데. 아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옳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아이들이 의존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큰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사랑이라고? 내가 사랑이 없다고? 민수는 답답해졌어요. 난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나중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돈을 아껴서 모으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이 더 소중한 걸까? 정희는 민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나야. 엄마. 늦은 시간에 왜요? 큰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왜 미안해해요? 아빠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기대를 잘못했어요. 딸아. 엄마가 뭐라고 해볼게.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화만 내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큰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게 정희를 더 슬프게 했어요. 딸아. 엄마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저도 이제 잘게요. 딸아. 사랑해. 저도 엄마 사랑해요. 잘 자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이 더 멀어지고. 민수는 잠에서 깨어 정희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향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안 자고? 민수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깨웠어요? 미안해요. 정희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왜 울어? 그냥 마음이 아파서. 뭐가 마음 아파? 민수는 정희 옆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서. 또 그 얘기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여보, 정말 도와줄 수 없어요? 또 시작이네. 1억만이라도.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민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희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생각할 게 뭐 있어? 10억은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이지만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서 돈을 줘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는 정희를 노려봤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모든 말이 막혔어요. 여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변했다고?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예전은 돈이 없을 때 얘기야. 돈이 있으면 달라져야 해요? 당연하지. 돈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러 가자. 늦었어.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침대에 누운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해 봤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는데, 돈이 없어도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10억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까? 큰딸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도 정말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민수는 뒤척였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10억이 있어도 가족에게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상한가요? 하지만 그게 저예요. 아침에 했던 독백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말이 이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돈이 가족보다 소중해졌다는 것을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어요. 민수와 정혜,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망하고 있을 자녀들과 함께요. 더 많이 벌어야 해. 10억으로는 부족하지. 민수는 서재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주식 차트들이 빼곡히 떠 있었죠.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눈을 빛냈어요. 10억. 10억으로는 진짜 부족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최소 50억은 있어야 진짜 안심할 수 있을 거야.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한 중소기업의 주가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오오바이오텍이라는 회사였죠. 최근 3개월간 주가가 무려 300% 올랐어요. 저 회사에 투자하면 10억이 30억이 될 수도 있어. 아니, 운이 좋으면 50억도.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은행 예금 이자로는 평생 걸려도 이런 돈을 만들 수 없어. 월 400만 원씩 받아봤자 1년에 고작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언제 50억을 만들겠어? 그는 다른 탭을 열어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로그인을 하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정의가 알면 난리 날 텐데. 하지만 이건 투자야. 투자. 도박이 아니라고. 민수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주 전이었어요.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죠. 요즘 오오바이오텍 주가 정말 미쳤더라고. 내가 1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3천만 원이 됐어. 진짜? 나도 해볼까? 빨리 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민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1천만 원이 3천만 원? 3배나 올랐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오오바이오텍에 대해 알아봤어요. 신약 개발 회사였고 최근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다. 이거야. 신약이 성공하면 주가가 10배, 20배도 오를 수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10억 전부를 투자하면 만약 10배만 올라도 100억이야. 100억. 그럼 정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다음 날 민수는 몰래 증권 계좌를 개설했어요. 정의가 시장에 간 사이에 은행에서 1억을 빼서 투자했어요. 시험 삼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1억이 1억 5천만 원이 된 거였어요.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일주일에 5천만 원을 벌다니. 그때부터 민수는 완전히 투자에 빠져들었어요. 여보, 이번 달 이자가 좀 적게 들어왔네요. 정의가 통장을 확인하며 의아해했어요. 그래. 내가 확인해 볼게.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미 4억을 더 빼서 총 5억을 투자했거든요. 아직 들키면 안 돼. 좀 더 불려놓고 얘기해야지. 그럼 정의도 기뻐할 거야. 민수는 서재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증권 계좌를 확인했어요. 5억이 7억 5천만 원이 됐어. 일주일 만에 2억 5천만 원을 번 거였어요. 민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면 곧 100억도 만들 수 있어. 그의 눈은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족을 도와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던 아이들의 모습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큰딸이 1억 달라고, 아들이 2억 달라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곧 10억, 20억이 되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해? 여보, 통장 잔고가 이상한데요? 정의가 민수를 부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5억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5억? 네, 분명히 10억 2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5억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정의가 통장을 들고 민수 앞에 내밀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이미 전체 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버린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지? 아직 더 올라야 하는데. 지금 말하면 팔라고 할 텐데. 여보, 어디 갔는지 말해보세요. 정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그게, 설마 투자한 거 아니죠? 정의의 눈이 커졌어요. 투자라고 하면 나쁘게 들리는데. 이건 자산운용이야. 민수가 변명했어요. 자산운용이요? 뭔 소리예요?
돈을 그냥 은행에 묻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져. 투자해야 진짜 돈이 돈값을 하는 거야. 민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설득하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했어요? 5억. 정확히는 5억 정도.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5억이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근데 지금 7억 5천만 원이 넘게 불어났어. 이미 2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래, 봐봐. 민수는 정희를 서재로 데리고 가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7억 5천만 원. 정말 2억 넘게 불어났네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라고 한 거야. 은행에 묻어뒀으면 1년에 고작 400만 원 이자밖에 안 나왔을 텐데 몇 주 만에 2억을 벌었잖아. 민수는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 뭐가 위험해? 이미 2억을 벌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이 회사는 신약 개발에 성공했어. 곧 더 오를 거야.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은 돈을. 많다고? 5억이 많아? 우리 전체 재산의 절반도 안 되잖아. 절반이라니.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보고 투자한 거야. 이 회사는 확실해. 민수는 정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7억 5천만 원. 이 정도면 정희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5억도 투자해서 15억을 만들 수 있어. 여보, 나머지 돈도 투자할까 해. 민수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머지 돈이요? 5억 2천만 원 있잖아. 그것도 투자하면. 안 돼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벌써 2억을 벌었는데. 그거면 충분해요. 더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이미 검증된 회사야. 민수는 짜증이 났어요. 아니에요. 5억만으로 끝내요. 정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계산을 했어요. 만약 전체 10억을 다 투자했다면 지금 15억이 넘었을 거야. 5억 때문에 10억을 놓치는 거라고. 욕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니야. 더 투자해야 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병원에 간 사이 민수는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했어요. 5억 2천만 원을 말이에요. 정희가 알면 화낼 텐데. 하지만 돈을 벌어오면 좋아할 거야. 10억이 20억이 되면. 아니, 30억이 될 수도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돈을 모두 투자했어요. 이제 현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전체 10억 원이 모두 오오바이오텍 주식이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대박이야. 몇 달만 기다리면 50억도 가능해. 민수의 눈은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돈이 불어나는 모습만 상상하고 있었어요. 큰딸이 1억 달라고? 아들이 2억 달라고? 웃기지 마. 그 돈으로 투자하면 10억, 20억이 되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해? 여보.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왜 그래? 뉴스 봐요. 빨리. 정희가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오바이오텍이 신약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임상이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투자한 회사가 저 회사 맞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서재로 뛰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마이너스 30% 하한가. 7억 8천만 원이었던 투자금이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안 돼. 민수가 소리쳤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뛰어와서 물었어요. 2억이 날아갔어.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억이요? 하지만 아직 5억은 남아있어. 곧 회복될 거야. 민수는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악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보, 또 떨어졌어요. 정희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주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5억 4천만 원, 4억 2천만 원, 3억 1천만 원. 회복될 거야. 일시적인 거야.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FDA에서 오오바이오텍의 신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회계 부정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텔레비전에서 더 나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의 투자금은 2억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하루 만에 8억을 잃은 거였어요. 여보. 정희가 민수를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넋을 잃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8억이 날아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오오바이오텍이 금일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계 부정과 임상 데이터 조작 혐의가 확인되면서 텔레비전에서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영원히 떠 있었어요. 10억 원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거였어요. 여보. 정희가 민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없어졌어. 모든 게 없어졌어. 민수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투자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5억이 아니라 10억 전부를 투자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보, 정확히 얼마예요? 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전부. 민수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전부라니. 무슨 뜻이에요? 10억 전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억 전부요?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웃음이었어요. 10억을 하루아침에.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정희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 모으면 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모으면 돼요? 정희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이들이 도움 달라고 했을 때 정희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도와줬으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1억, 2억이면 됐을 텐데. 10억을 왜? 나도 후회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회요? 돈이 더 클 줄 알았어. 50억, 100억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50억, 100억이요?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투자한 거야. 가족들 미래를 위해서. 가족들 미래를 위해서요?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가족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 그건 뭐예요? 그때는 투자하면 더 불어날 줄 알았으니까. 민수는 변명했어요. 투자하면 더 불어날 줄 알았다고요? 정희가 일어나 앉았어요. 그럼 아이들 준 돈도 투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10억을 날렸다고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텅 빈 통장을 바라봤어요. 10억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억이 있어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한 푼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큰딸이 1억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2억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줬으면 적어도 7억은 남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1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50억, 100억을 만들겠다고. 그의 탐욕이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아이들이 알면.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구걸한다고 했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와서 보니 이기적인 건 자신이었어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신이 말이에요. 가족에게 돈을 아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니, 그보다 더한 짓이었어.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로또로 받은 10억 원은 완전히 사라졌고 가족들의 신뢰도 잃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욕심이 모든 걸 앗아간 거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어제부터 친정에 가버렸고 집은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질 뿐이었죠. 문득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 줄 알고 고개를 들었지만 그냥 바람에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올 일이 없을 거예요. 정희가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정희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어제 떠날 때 그녀의 표정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마치 남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뭐라고요? 정희의 비명 같은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민수가 10억을 모두 잃었다고 털어놓은 직후였어요. 10억을 전부 날렸다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반찬 3가지도 못 올리게 하고 우리에게는 사치라며 한 푼도 안 쓰더니 결국 돈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말이 맞았거든요. 달걀 하나가 300원이라며 아까워했던 당신이 10억을 하루아침에?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딸이 들어왔어요. 정희가 급하게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라고? 큰딸은 엄마가 울고 있고 아빠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딸아, 아빠가.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가 뭐요? 10억을 모두 잃었어. 정희가 겨우 말했어요. 10억을 잃었다고요? 큰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요? 큰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내 집 한 채 마련 못해 전전하는데 아빠 손에서 사라진 거예요?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아, 아빠가 잘해보려 했던 거다. 우리 노후를 더 크게 만들고 싶었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잘해보려 했다고요? 큰딸이 비웃었어요. 제가 1억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구걸한다고 하셨잖아요. 큰딸이 소리쳤어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들도 들어왔어요. 큰딸이 전화를 했거든요. 누나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어요. 동생아, 아버지가 10억을 모두 잃었어. 큰딸이 말했어요. 10억을요? 어떻게요? 주식 투자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2억 거절하고 결국 주식에 몰빵해서 다 잃은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뭐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더 불려서, 더 불려서 너희들 도와주려고. 웃기지 마세요. 아들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저희 도와주려고요? 그럼 왜 그때는 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뭐요? 우리가 구걸한다고 하시면서요. 민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가족 회의가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후 정희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킨 건 절약도 돈도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여보, 결국 가족을 버리고 욕심만 쫓은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정희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희가 비웃었어요. 가족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한 푼도 안 주면서요? 그때는 투자하면 뭐? 더 벌 수 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10억을 날린 거예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에도 당신은 없어. 정희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소리가 아니야. 사실이야. 정희는 단호했어요. 나도, 아이들도, 이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다시 모으면 돼. 뭘로 모아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정희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10억을 어떻게 모아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친정에 가 있을게. 정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정희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먹지도 씻지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0억. 로또로 받은 10억.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억이 있어서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한 푼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매정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났어요. 정희가 담그고 간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희가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정희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민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정희가 떠나면서 챙겨가지 않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라면 하나를 끓였어요. 평소에는 라면도 아까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식탁에는 자신만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앉던 자리, 아이들이 와서 앉던 자리들이 모두 비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로또에 당첨되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민수는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득 아이들이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었죠. 큰딸은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고 아들은 만화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었죠.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누구와 채널을 두고 다툴 사람도 없었어요. 원하는 채널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민수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정희가 쓰던 베개와 이불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정희가 없는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함께 잔 자리였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정희야. 민수는 정희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걸요.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기만 했어요. 정희가 없으니 침실이 너무 넓고 차가웠어요. 큰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세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아마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해결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은 식당을 계속하고 있을까? 경영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문을 닫았을까요? 1억만 도와줬어도 큰딸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2억만 도와줬어도 아들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와줄 돈도 없고 아이들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였어요. 민수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지배하는 새벽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나? 10억이 생기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마음도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에 대한 자신의 탐욕이 문제였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가족의 행복보다 자신의 노후를 더 걱정하게 됐을까요? 큰딸이 그런 말을 했지.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다고.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게요.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나 봐요.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간단히 계란 하나를 삶아서 먹었어요. 예전에는 계란 하나도 아까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계란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이가 있을 때는 적어도 반찬 3가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계란 하나뿐이었어요. 정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정이가 돌아올까요? 아이들이 용서해 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혹시 정이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민수 씨? 저 오후은행 대출 담당자인데요. 은행 직원이었어요. 민수는 실망했어요. 네. 대출 연장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 언제 시간 되실 때 오실 수 있을까요? 대출이요? 민수는 무슨 대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작년에 받으신 주택담보대출 말입니다. 수술비로. 아, 그제야 생각났어요.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비가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어요. 로또 당첨되기 전이었죠. 연장하지 않으시면 이번 달 말까지 상환하셔야 하는데 얼마나 남았죠?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8천만 원. 지금의 민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럼 연장 안 하시면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집마저 잃으면 어디서 살지? 이제 정말 바닥이었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는 집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길에서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아, 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요즘 부인 못 뵙는데 어디 가셨나? 친정에 갔어요. 아, 그래요? 언제 오시나? 잘 모르겠어요. 민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민수는 급하게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 혹시 로또 당첨됐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건 왜요? 아,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10억 당첨됐다던데.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첨되기는 했지만 이미 다 잃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소문일 거예요. 그래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떠나고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로또 당첨.
동네에까지 소문이 났구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0억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그 돈을 다 날린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민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집에 왔어요. 예전에는 컵라면도 비싸다며 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지만 민수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저런 가족. 나도 한때는 저런 가족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분명히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웃음소리도 많았고 함께 여행도 갔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줬어요.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독립하면서부터였을까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희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큰딸의 목소리였어요. 딸아. 민수는 반가웠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말? 전세 문제. 해결했어요. 정말? 네, 남편이랑 대출을 좀 더 받아서. 큰딸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었어요. 큰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딸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딸아.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큰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저는 이만 끊을게요. 딸아, 잠깐만. 건강하세요.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들렸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딸아. 내 딸아. 큰딸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의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걸 잃었어요. 당첨되기 전이 더 나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뭘 한 거지? 돈을 벌겠다고 더 많이 모으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에게 돈을 아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돈은 가족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걸, 가족의 사랑이 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후였어요. 민수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집에서 완전한 고립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돈을 택했지만 정작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그에게는 후회와 외로움만이 남았어요.